여성 치매증과 유방암의 증가 원인은 액세서리 때문이다. 요 수년 동안에 여성의 치매증 환자가 불어나고 있다. 병원 관계자나 보건당국 등에서 하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140명의 환자들을 만나서 그 관계자들로부터 환자의 병력과 가족 구성,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이 환자들의 조상이나 형제자매 중에는 노망에 관련되는 요인이 한 가지도 없었다. 즉 유전적 요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으로 이러한 치매증이 늘어나고 있을까? 1년간에 걸쳐 조사해 본 결과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의 겉모습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뇌는 퇴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저 사람은 예전에 양쪽 5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귀걸이부터 목걸이 심지어 팔찌나 발찌까지 모두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째서라는 말을 친구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 증언은 치매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장식품을 몸에 지니는 사람과 지니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양손에 반지, 양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질병의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번 변비통이 시작된다. 2번 청각 이상, 특히 저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귀울림, 난청의 증상이 있다. 3번 시각장애, 좌우 시력의 오차, 난시, 시야가 좁아진다 등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에게 백내장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젊은 10대로부터 20대인 사람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불면증, 요통을 포함하는 근종, 종양이 발견되어진다. 유방암은 요 몇 년간 많아지고 있는데 70% 이상이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한 여자들이었다. 두뇌 회전이 나빠지고 건망증이나 기억력이 감퇴했다. 반사신경이 둔하고 자제심이 없어진다. 항상 몸에 병을 갖게 되고 변비증이 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신체적으로도 탄력이 없어진다. 정서불안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질병의 어느 한 가지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몸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속을 몸에 지니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해보았다. 그러자 실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 박쥐 귀에 0.3캐럿의 금부치를 달아두면 박쥐는 날 수 없게 된다. 박쥐는 자기의 혀로부터 초음파를 내서 그 음파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며 날게 된다. 쥐에게 이러한 금부치를 달아두면 한 방향으로밖에 돌지 못한다. 뱀은 S자로 길 수 없게 되고 하나의 막대기처럼 된다. 개나 고양이에게 귀걸이나 목걸이를 달아두면 얼마 안 되어 죽는다. 자연의 동물들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다면 왜 금부치를 몸에 지니면 나쁜 것일까? 인체의 저주파 전류는 피부를 통하고 신경을 통하여 뇌로부터 보내지는 지령을 신체의 여러 곳에 전달한다. 피부는 신경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부치를 몸에 지니면 그러한 중요한 회로가 차단되어 합선되고 방전해버린다. 종양이나 암이 생겼을 때 뇌세포는 열심히 백혈구나 T세포에게 이상세포를 공격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액세서리에 의하여 지령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목걸이를 한다면 목으로부터 아래쪽에 치료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종양 등이 생기기 쉽게 된다. 이러한 액세서리가 원인이 되어 암 환자의 수가 해마다 2배씩 불어나고 있다. 동시에 여성의 치매 환자도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25세를 지나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줄어간다. 그런데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뇌세포는 다시 3배의 속도로 줄어들어간다. 즉 하루에 30만 개의 뇌세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치매증을 만드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허리가 무겁다든가 아랫배가 단단하다든가 또는 대하가 있다든가 생리통이 심하다든가 생리가 개운치 않고 항상 오래 계속되는 사람은 자궁 근종이나 난소 종양 외에 자궁암이나 종양 등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꼭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에만 액세서리를 한다면 몸에 주는 영향은 2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최소한도의 방법이다. 참고로 젊은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야채 스프를 하루에 0.6리터 이상을 1년간 먹도록 한다. 그러면 종양이나 암은 걱정 없게 될 것이다. 뇌 장애의 회복에 야채 스프가 가장 좋다.
뇌장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질병이다. 외상성 또는 뇌출혈 후유증, 뇌종양, 뇌연화, 동백경화, 혈전, 당뇨병에 의한 뇌출혈, 그 외에 간질발작, 중한 뇌장애에 의한 보행, 언어, 실금, 대소변을 저리는 것, 정동실금, 잘 울거나 또는 잘 웃음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도 야채스프와 현미차가 두드러진 효과를 발휘한다. 그 까닭은 야채스프 속에 뇌를 형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선 간질 발작이 있는 사람은 야채스프와 현미차를 하루에 0.6리터를 3일 이상을 먹고 나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도록 한다. 야채스프를 먹은 지 1개월쯤이면 아무리 심한 간질이라도 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필자가 오늘날까지 만난 7,000명의 간질 환자 중 1개월 이상 야채스프를 먹은 사람 가운데 때때로 약을 먹는 사람과 사람이 불과 3,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약은 연속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멀리해 가야 한다. 다음에 다른 뇌장애에 의한 기능마비가 있는 사람은 야채스프 0.6리터와 현미차 0.6리터 하루 24시간의 양을 먹도록 한다. 3일 후부터는 약은 서서히 끊어간다. 기본적으로 뇌와 기능 회복에 듣는 약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고혈압 약은 서서히 끊어가야 하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를 목표로 하여 끊도록 한다. 그리고 혈압을 가정해서 측정할 경우에 요즘 시판되는 디지털식 혈압계로는 최고 혈압부터 20, 최저 혈압부터 10을 뺀 숫자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뇌나 척수, 척추 골절에 의한 기능장애, 하반신 마비 등에 대하여 어느 경우도 그렇지만 전기치료나 침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에 치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용없는 약은 끊어야 한다. 몇 년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약이 아니라 그 약에 의하여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뿐이다. 어떤 환자는 뇌장애로 4년간 자리에 누워만 있으며 기저귀를 차고 말도 못하고 두 손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야채스프를 6개월 이상 먹었는데 그때부터 자기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1년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지를 손수 입거나 벗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약만 먹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회복은 도저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을 끊는 것도 쾌유를 향한 하나의 방법이다. 뇌종양인 사람이 야채스프를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뇌종양 수술 후 파이프를 아직 빼내지 않고 있을 경우에 야채스프와 현미차를 3일간 파이프를 통해 먹이게 되면 파이프 속에 뇌세포가 들어온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이프를 떼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뽑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일시적으로 두통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파이프를 떼어버리고 6개월간 야채스프를 먹고 있으면 예전의 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정도까지 회복한다. 그리고 기능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면 환자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손을 빌려준다든가 다리를 빌려주게 되면 그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작은 동작을 훈련하다 보면 의외로 놀라운 회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결코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훈련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번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 즉 비록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는다. 환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 날마다 세밀하게 관찰한다. 손에는 호도나 골프공 등을 쥐게 한다. 발가락이나 발, 무릎의 손으로 서서히 움직이도록 한다. 잠들어 있을 때 이외에는 누워있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미막하 출혈, 뇌출혈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남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